안녕하세요, 이건복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까요? 이게 지형에 따라서 역사도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도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대륙인 나라, 미국 같은 나라,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는 육군 장군이 우수한 사람이 많아요. 워싱턴 장군이다, 뭐 무슨 장군이다. 근데 해군 제독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바다도 워낙 크고 그렇지만 이 땅덩어리가 크다는 얘기는 전쟁도 많고 그 얘기는 육지 싸움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침략을 당한 적이 없죠. 육지가 큰 나라, 예를 들어서 독일에도 육군 장군은 많은데 바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해군 장군은 안 나와요. 근데 유명한 제독이 많이 나오는 데가 해양국가, 그 다음엔 반도국가가 그렇습니다. 반도국가. 근데 예컨대 나라마다 그 해신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위대한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예컨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다가 많은 나라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니까 해양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은 섬이니까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거기는 육지에 붙어 있는 국가지만 해안선이 크잖아요. 육지보다는. 거기가 그 바다라고 하지만은 평지도 이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다 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17세기까지만 해도 이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만 봐도 그만큼 해군이 강했다는 얘기는 위대한 장군들, 해군 제독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 유명한 넬슨 장군을 그래요. 넬슨 제독. 넬슨 제독은 하나의 신화이고 영국에서는 하나의 해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 없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광화문에 서 있는 그 동상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 얘기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러면 구국과 애국과 모든 하나의 그 나라, 오로지 나라, 백성, 나라, 바다, 이 세 가지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당파 싸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미래를 내다보고 백성, 바다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것만 생각했던 위대한 하나의 위대한 진정한 애국자가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덜란드에도 그런 위대한 그런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니까 미헬 데 라유터, 미헬, 그러니까 마이클의 영어로는 미헬, 그러니까 미셸 또는 마이클 데 리터, 독일어로 읽으면 로이터, 근데 리히터라고 있는데 라유터 이 제독이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10세 아들의 뭐 장남으로 몇째 아들로 태어난 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10세 자녀에서 하나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사환으로 배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승진해가지고 이제 해군 장교가 되고 나중엔 제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장군이 이 지휘관이 된 다음부터 이순신 장군하고 너무 똑같은 것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수십 번의 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건 해신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159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냐면 1607년에 태어나서 9년 뒤에 태어나요. 이게 아마 이순신 장군이 빙의한 게 아닌가.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같은 시대에 태어난 이 장군인데 7년 뒤, 그러니까 9년 뒤에 태어난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네. 어쨌든 간에 그 대를 이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장군이 제독이 되려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전투가 뭐냐니까 영란 전쟁이라고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바다에 해상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1차, 2차, 3차의 그 전쟁권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런던으로 가는 테임스강, 이게 테임스강 강이 거기 그 대서양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입구에 쳐들어가 가지고 영국 함대를 영국 땅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니까 명량해전이 뭐예요? 한산대첩이다. 그런 대성을 겨둔 걸 비롯해서 수십 번의 해전을 치러가지고 번번이 다 이겨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네덜란드 영국 전투에만 끼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인터내셔널 하잖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럽의 전쟁이라는 것은 17세기만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면 꼭 패싸움이 돼요.
같은 편, 이 편 저 편 먹고 그래가지고 패싸움이 되기 때니까 패싸움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국가가 한 패다 보니까 이 전쟁터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인터내셔널 전쟁터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배틀필드가 이 한 영국하고 네덜란드면 영국과 네덜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가 이태리로 가기도 하고 스페인으로 가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해전이 여기저기 막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참 이순신 장군과 넬슨 장군과 너무 닮은 것이 바로 갔다가 시칠리아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프랑스 군대하고 저 해전을 하다가 이 대포에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3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물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위대한 장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위대한 장군이 전사를 했어요. 최후의 전투에서.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존경심이 아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에 대한 존경심은 적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를 실은 배가 조기를 걸고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 적군 아군할 것 없이 전부 조기를 내리고 반기를 걸고 그 조포를 쏘아가지고 경의를 표했다는 얘기죠. 경의를 표했는데 이 리터러 장군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이 네덜란드가 이 전국이 공화파하고 왕당파하고 갈려져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 리터러 장군은 어느 편도 알고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이 뭐냐면 바다, 백성, 조선, 국가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리터러 장군도 바다, 백성, 성경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느 편도 안 들고. 그래서 두 편에게 다 미움받아가지고 온갖 음해를 당하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적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 배의 정군한 그 역사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역사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사를 한 다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경복궁 아니면 이 모든 그 중요한 사람 그 왕들의 묘지가 묻히는 그 중요한 교회 아무스테르담에 있는 교회 그 아래 지하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리히터러 장군은 이 세계의 몇 대 해신 중에 한 들어가는 위대한 장군인데 아마 네덜란드에도 이런 위대한 해군 제독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셨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